멕시코 국가방위군이 최대 규모 마약 조직 가운데 하나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두목 네메시오 루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일명 엘멘초를 군사작전 끝에 사살한 뒤 마약 조직 반격으로 방위군 25명이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정부 관료도 공격했던 엘멘초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르텔의 정부군 공격도 거세지고 있는데 도로를 봉쇄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보안당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군작전 이후 폭력 사태로 최소 7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미국도 정보를 제공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자국에서도 수배 중이었던 엘멘초를 검거한 멕시코군 공로를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해상으로 미국에 유입되는 마약의 97%를 때려잡았다면서 우리는 이제 카르텔과 관련해 지상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르텔이 멕시코를 운영하고 있다며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는 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 패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멕시코에 군사력을 투입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카르텔 수장을 제거하는 전략이 카르텔 분열을 촉발해 폭력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셰인바움 대통령이 카르텔과 유착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마약 밀매 단속 성과를 보여달라는 대외적 압박이 커지며 이번 소탕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마약 조직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을 이끌어온 네메시오 오세게라 일명 엘멘초가 멕시코군의 군사작전으로 사살됐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미군이 참여한 합동 TF와 미정보기관이 위치 추적 등 정보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중남미 마약 조직 대응에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했지만 카르텔의 보복으로 멕시코 전역에서 차량 방화와 도로 봉쇄가 이어지며 치안 불안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방부는 22일 서부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진행된 군사작전 과정에서 엘멘초가 총상을 입었으며 멕시코시티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카르텔 조직원 4명이 현장에서 사살됐고 엘멘초를 포함한 3명은 부상 후 숨졌습니다. 조직원 2명은 체포됐으며 장갑차와 로켓 발사기 등 각종 무기와 화기가 현장에서 압수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엘멘초 사살 소식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X의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마약 두목 가운데 한 명이 제거됐다며 이는 멕시코와 미국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체, 나아가 세계 안보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카르텔 수장 제거 이후 카르텔 내 권력 투쟁과 보복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SNS에는 관광지 푸에르토 바야르타 일대에서 연기가 치솟고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모습이 확산됐고 할리스코주 등 여러 지역에서는 무장 조직원들이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카르텔을 향해 지상 공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군이 멕시코에 투입될지도 관심입니다. 미국이 쿠바의 에너지 공급을 사실상 차단한 가운데 중남미 친중 국가들에게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에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외 정책 기조에서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며 서반군의 친중 네트워크 약화를 전략 우선순위로 설정해 왔습니다. 쿠바는 오랜 기간 중국과 금융통신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 온 국가로 미국 입장에서는 카리브해 인접 지역에서의 전략적 거점으로 인식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접근 방식은 군사 충돌보다는 경제 압박을 통한 체제 균열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금융 제재와 송금 제한, 무역 통제 강화 등 경제적 레버리지를 활용해 외화 유입을 차단하면 이미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쿠바 경제가 추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입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쿠바 독재는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관광 수입 감소와 외화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경우 내부 민심 불안과 정책 변화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없이도 정치 환경 변화를 유도해 친중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냉전 이후 약화했던 미국의 서반구 영향력을 복원하고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 안보 접근을 차단하려는 장기 전략과 연결된다는 되는데 에너지, 물류, 통신망 등 핵심 인프라 접근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쿠바는 상징성과 전략성을 동시에 지닌 사례로 보입니다. 미국이 군사 개입 대신 경제 압박 중심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점은
서반구 패권구도 재편을 둘러싼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내 펜타닐 제조시설을 해체하기 위해 멕시코 내에서 미군과의 군사작전을 허용하라고 멕시코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복수의 미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특수작전부대나 중앙정보공요원 등이 펜타닐 제조소로 의심되는 곳을 멕시코군과 함께 급습하길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멕시코군이 임무를 지휘하고 핵심 결정을 내리고 미군은 급습에 참여하되 멕시코군에게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에 미군을 투입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지난해 초부터 나왔지만 대부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해상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97%를 차단했다며 이제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지상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라면서 카르텔이 멕시코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해 멕시코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미국 관계자는 합동 군사작전뿐 아니라 미군이나 CIA가 멕시코에서 드론으로 펜타닐 제조소로 의심되는 장소를 공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CIA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펜타닐 실험실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멕시코 상공에서 비밀 드론 비행을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더욱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시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참여를 고집한다며 우리는 항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수용적이었고 경청했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는 계속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우리는 해상으로 미국에 유입되는 마약의 97%를 때려잡았다면서 우리는 이제 카르텔과 관련해 지상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르텔이 멕시코를 운영하고 있다며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는 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르텔은 미국에서 매년 25만 명,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선박들에 잇따라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나라로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원치 않으며 치욕스러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바이든 정권에서 4년간 벌어졌던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시사했는데 마두로 축출 과정에서 마두로를 지키던 쿠바인이 많이 사망했다고 말하며 쿠바가 스스로 무너질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달간 갈등을 빚어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병든 사람이 다스리고 있으며 그는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팔고 있다며 그는 일을 오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관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 탈퇴에 서명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7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을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서명한 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이들 기구 중 다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2027년 국방 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닌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170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이 군대를 구축하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적이 있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확장과 지정학적 재편은 중국과 친중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남중국해, 북극, 중동 해상로까지 미국의 통제력이 강화될 경우 중국의 에너지 수송과 군사적 확장 전략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북극 항로와 대서양, 태평양을 잇는 해상 통제권을 선점해 미국의 해양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극해 접근권을 장악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에너지 전략은 구조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 질서가 다시 군사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미중 간 전략 경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